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효라입니다. 여성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자궁은 월경과 임신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 세균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여성 호르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각종 질환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골반염이 있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특별히 이곳 진료 대기실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정태원 선생님과 함께 골반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골반염이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골반뼈에 염증이 생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골반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골반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마치 뼈의 염증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뼈보다 더 안쪽, 자궁이나 난소나 나팔관 쪽의 질환입니다. 대개 원인은 세 가지인데 먼저 잘 침투하는 성질을 가진 골반염 균이 들어가서 생길 수가 있고 또는 평소에는 얌전한 균인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드물지만 산부인과 처치, 솥바술이나 아니면 루프 시술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치료하지 않고 방치가 되면 추후에 염증이 더 심하게 일으킬 수가 있고 또한 유착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추후에 임신을 좀 어렵게 하거나 또는 자궁의 임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골반염의 증상도 궁금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복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통은 대개 서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마치 생리통과 같이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아랫배 쪽으로 왼쪽, 오른쪽, 중앙부 쪽으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가끔 위로 타고 올라와서 우상부부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응급실로 담낭염이 아닌가 의심돼서 오시는데 치료 후에, 검사 후에 골반염으로 생각돼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열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약간 고름 양상의 질 분비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난소와 자궁은 여성에게만 있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5 시작합니다. 네, 골반염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골반염 통증과 생리통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왔습니다.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배가 아프면 생리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골반염과 생리통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리통과 골반통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염증 또는 출혈이 자궁을 자극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골반염과 생리통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생리 전에 통증이 심해졌다가 생리 이후에 통증이 나아진다면 생리통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주기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또는 고열이 같이 동반되거나 냄새가 나는 질분비물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골반염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궁금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골반염은 치료해도 재발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왔는데요. 어떤가요? 골반염은 재발이 되는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재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개 골반염의 치료는 항생제 치료가 주가 됩니다. 2, 3일 정도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 대개 고열이나 복통이 괜찮아지게 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즈음에 치료를 중단하시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생제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더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끝까지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배우자분이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잘 치료를 받으셨는데 배우자분께서 복균을 하고 계시다가 같이 전파가 돼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같이 치료를 받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골반염에 걸리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근데 골반은 여자, 남자 둘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골반염은 여자한테만 발생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 생식기가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안쪽으로 파급되기보다는 바깥쪽으로 요도염이나 고환염으로 오게 돼서 비뇨기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럼 남자는 외부적으로도 이제 질환이 발생을 하지만 여자는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골반염이 발생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궁금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골반염이 잘 걸리는 계절이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 왔는데요. 골반염이 아무래도 세균 감염이니까 덥고 습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골반염은 계절에 상관없이 골반염에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골반염을 잘 일으키는 균은 임질, 트라코마티스, 고노리아 같은 균들이 있는데 이런 균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질염이 잘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런 질염이 발전해서 골반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철에 골반염이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운동도 많이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키니진이나 레깅스를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네. 혹시 그런 의상들이 골반염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나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통증이 있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에 스트레스가 되는 옷을 입으시면 조금 더 많이 불편하시고 염증 치료에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염은 이렇게 통풍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염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편한 옷을 입으셔서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반염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골반염은 여성용 세정제를 사용하면 좋아지나요? 이런 궁금증이 왔는데요. 또 여성 청결제도 다양하잖아요. 네.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여성용 세정제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대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정상적으로도 질내 산성 환경이나 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균이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용 세정제가 이런 락토바실러스를 수를 줄이거나 질내 산성 환경을 깨서 이런 염증 환경을 더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을 하실 수는 있대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 궁금증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골반염은 대중 목욕탕이나 공중 화장실에서 감염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이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좋은 어떤가요? 질문입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진 않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외부로부터 공중 화장실이나 대중 목욕탕에서 들어오는 균들이라면 대개 충분히 치유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반염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5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그 골반염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요. 먹는 걸로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증상이 경한 경우, 열이 없고 배가 아프지 않고 혈액 검사상 혈액 수치가 염증 수치가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외래를 통해서 먹는 약을 드시면서 경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이 심하고 염증 수치가 높으시고 그리고 배가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염증이 배 안으로 파급돼서 나팔관이나 난소에 고름집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항생제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항생제 치료로 잘 듣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모든 치료는 초기에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은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1년 전부터 생리대가 아닌데도 아랫배 통증이 심하고 분비물도 많았는데 아직 미혼이라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 증상이 골반염 같아서요. 그런데 골반염을 오래 방치하면 불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임이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1년 정도 골반염을 방치하면 불임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일단 환자분께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 오시는 게 참 큰 용기를 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미혼이시라면 더욱더 산부인과에 오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가 많이 아프시고 하시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먼저 받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초음파 검사나 염증 검사, 필요한 경우 CT 등을 진행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염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이런 염증, 배 안에 염증이 점점 더 쌓이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 유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로 이제 추후에 자궁이나 나팔관 쪽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추후에 임신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1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기간이 생각보다 더 일찍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용기를 내셔서 병원에 오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35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6개월 전 고열과 함께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골반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 다시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다행히 열이 나진 않지만 왼쪽 아랫배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습니다. 골반염이 재발한 걸까요? 그리고 골반염을 자주 앓으면 나팔관이 유착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또 둘째 임신 계획 중이라서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답변 주시죠. 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추후에 둘째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전에 골반염을 앓으셔서 더욱더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 적절한 검사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랫배 쪽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골반염일 수도 있지만 생리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란통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자궁이나 난소의 어떤 질환일 수도 있고 또는 소화기내과적이나 외과적이나 비뇨기과적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쪽으로 오시면 일단 초음파나 염증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CT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물론 이런 자궁 내 그리고 나팔관 내 운동성이 떨어져서 추후에 불임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아프고 걱정이 된다면 정밀 검사 받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골반염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질염은 골반염으로 진행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문제에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X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X로 찍겠습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모든 질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골반염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클라미디아나 트라코마티스나 임질과 같은 균들은 잘 타고 올라가서 골반염을 쉽게 일으키는 균들입니다. 근데 역시 찍었는데 맞았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골반염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골반 자궁 안쪽에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O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골반염을 일으키는 균 중의 일부인 클라미디아나 임질과 같은 균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아의 어떤 이상이나 태아의 기형이나 아니면 조산이나 심한 경우에 태아의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또는 임신 준비 전에 잘 검사를 받으셔서 미리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골반염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골반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몸의 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가시킨다면 충분히 염증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또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네, 토크닥토토닥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정태원 선생님과 함께 골반염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